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3개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바로 조국 전 법무장관이 만든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약진 분위기,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온 거는 미디어토마토라는 데에서 조사한 건데 2일, 3일 조사한 겁니다. 물론 요거는 ARS 조사입니다. 이제 여기다 질문을 이렇게 한 거죠.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에 투표하겠는가? 그랬더니 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41.2, 개혁신당 3.8, 새로운 미래 3.1, 녹색정의당 1.0% 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조국당은 아예 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기관에서 비례대표 투표는 어느 정당에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의 미래, 이거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죠. 이게 39.4하고 그 다음에 비례연합정당이라고 왜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있죠. 이게 25.1%밖에 안 됩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민주당 위성정당 간의 차이가 이게 어느 14.3%포인트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 정도면. 그런데 여기서 조국신당이 21.0%입니다. 그러면 조국신당과 비례연합정당 간의 차이가 4.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난다. 개혁신당 5.3%, 녹색정의당 2.1%, 이런 순서인데, 하여튼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위성정당 그 지지율과 그 지지율과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이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비례대표에서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를 찍겠다는 사람 비율을 봤더니 89.2%. 거의 10이면 9은 지역구 국민의힘, 비례 국민의 미래 이렇게 찍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충성도가 높은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 지역구에서 지역구 후보로 민주당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위성정당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을 찍겠다. 반밖에 안 됩니다. 51.7%. 그러면 48.3%는 다른 데를 찍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불과 2주 전이라고 한다면 조국혁신당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입니다. 2주 전하고 비교하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그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는 비율이 12.2%포인트가 줄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충격적이겠죠. 자기 비례 투표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줄어드는 게 어디로 가냐? 조국혁신당으로 간다. 자,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 비례대표에서, 이게 39.4%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은 사람의 51.7%가 비례도 민주당을 찍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나머지 48.3% 중에 39.4% 대부분이죠. 그러면 대부분은 비례에서는 조국신당을 찍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이 미디어토마토 결과에 따르면. 또 하나는 리서치뷰라는 데서도, 이것도 ARS입니다. 미디어토마토하고 그 조사 방법은 똑같죠. 27일부터 29일 2월 조사한 건데, 여기도 비례정당으로 어디를 지지하겠냐는 걸 물었더니 민주개혁연합,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8밖에 안 됩니다. 8. 국민의 미래 34, 녹색정의 4, 개혁신당 5, 새로운 미래 4, 조국혁신당 22, 송영길당 3.
여기를 보면 주로 40대와 50대에서 조국혁신당이 비례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고요. 호남에서도 민주당은 11%밖에 안 되는데 조국혁신당은 30%에 도달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민주당, 위성정당보다 조국혁신당이 거의 3배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느냐, 비례해서. 이건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뭐 제가 이걸 못 믿겠다 이렇게 설명을 할 근거는 없죠. 이건 뭐 그래도 나름 과학적으로 조사한 거니까. 그러나 저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치겠다.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결과도 있다. 비례 투표로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8%밖에 안 되는데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무려 22%다. 이런 결과도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결과입니다. 잘못됐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잘못됐다는 근거도 현재로서는 명확치 않으니까. 여튼 이거는 공식적으로 리서치비라는 데서 발표한 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리서치라는 데에서 조사한 건데요. 25일부터 27일, 그러니까 앞서 리서치뷰 조사보다 이틀 앞선 조사입니다. 이거는 ARS가 아니고 무선전화 면접조사입니다. 아마 조금 더 앞서 2개의 여론조사보다 신뢰도가 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면 범야권 위성정당을 지지하겠다는 게 23%고 국민의 미래가 32%고 여기서도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녹색정의당 1, 개혁신당 3, 조국신당 9입니다. 9. 근데 여기에서 미정 아직 정하지 않았다가 23%입니다. 범야권,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하고 그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정하지 않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추정해보면 이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요새 뭐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파동 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급속히 조국신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걸 한번 가설로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조사에서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은 42이고 조국은 14입니다. 14. 그러니까 특히 호남에서 조국신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자, 그러면 요 3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가 분석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3개의 여론조사 기관은 조사한 날짜도 다르고 방식도 앞서 2개는 ARS, 뒤에 거는 무선전화 면접 다릅니다. 설문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과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느낌을 좀 추출할 수는 있겠죠. 더군다나 저희들 같은 기자를 오랫동안 한 전문가라면 적어도 그 안에서 치우치지 않게 이게 어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는 정도는 추출해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혁신당의 비례 강세가 지금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호남 지역의 뭐 과학적인 취재는 아니지만 몇몇 군데에 통화를 해봐도 호남에 조국혁신당의 어떤 상승 기류가 있다는 거거든요. 비례해서. 그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실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잡히고 있는 것 아니냐. 그 결정적인 원인은 자꾸 언론에서 뭐 공천대란 얘기를 해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친문들을 내친다. 뭐 호남을 홀대한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근거가 있거든요. 여전사 3인방 다 영남 사람, 영남 출신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안기령,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 있던 그 지역에 안기령 YTN 전 앵커를 공천했는데 거기도 영남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각되니까 호남 사람 다 빼고 영남 사람 내리꽂는 게 이재명식 공천이야? 이런 불만들이 호남에서 있을 수 있죠. 실제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친문 지지자들과 호남 지지자들이 차라리 순도가 100%에 가까운 친문 100%에 가까운
조국당이 훨씬 나은 거 아니야? 이런 기류가 생긴다는 거죠. 친문들이 화가 났다. 그래서 지금 화가 나서 조국당에다 답변을 하는 거다. 그래도 지역구는 조국당이 지역구는 공천자가 아직 한 명도 없으니까 누군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비례당은 확실하게 조국혁신당 지금 실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쪽을 찍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드러나고 실제 현지 취재로서도 어느 정도 실체가 잡힌다. 자, 더군다나 조국 신당의 이제 비례대표 후보가 앞으로 확정이 될 텐데 거기는 보면 신장식 변호사 이런 사람들 늘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순도 100%의 친문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별 리스크도 없습니다. 그냥 거의 노골적으로 우리는 윤석열 탄핵, 윤석열 독재 정권,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 이렇게 그냥 선명하게 나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조국혁신당인데 비해서 다른 리스크도 없습니다. 이 민주당 위성정당은 리스크가 있죠. 오늘 보니까 용해인 의원, 기본소득당 지난번 4년 전에 그때도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배지를 달았던 용해인 의원이 이번에 보니까 새진보연합인가 거기서 다시 또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이 됐더군요. 그럼 이 사람은 위성정당 국회의원만 재선을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과연 유권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진당의 후예들, 진보당이나 이런 통진당의 후예들이 이번에 대거 진출한 이 비례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우현정당으로 결정이 난 곳입니다. 그리고 종북이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을 공천해 놓고 표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들이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뭔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것도 굉장한 부담이죠. 반면에 조국신당은 순도 100%, 민주당 위성정당은 순도 50%. 아마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래서 제가 이재명과 조국의 비례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는 물론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이게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더군다나 민주당 위성정당은 또 정치적 부담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그냥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조국혁신당이 비례에서 선전을 할 조짐이 있다. 물론 앞으로 좀 두고 보시죠. 그런 조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